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5일 블랙 먼데이라고 지금 유튜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지금 오늘 코스피도 거의 한 8.5% 이렇게 지수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며칠 전 이제 고점 대비 업비트 기준으로는 한 25%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많이들 조금 패닉 상태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 가격 변동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제가 이- 계속 이렇게 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 어, 비트코인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패닉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신규 분들은 비트코인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렸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이나 추천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는 거고, 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없는데 단순히 돈을 벌 수 있겠다는 희망만으로 들어오셔서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대상자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이미 이제 고점 대비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투기 자본은 많이 빠져나간 것 같고, 이제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좀 있는 분들만 남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벌써 이렇게 한 차례 빠지고 두 차례 빠지고 오늘이야말로 진짜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분들은 비트를 적어도 내년 그 고점을 갱신하는 순간까지는 들고 가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5년, 10년, 20년까지 장기 투자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같이 가셔야 하는 분들이죠. 저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다들 기분도 안 좋고 좀 있던 확신도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래도 보유자 입장에서 물론 현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저희가 살 수 없지만 나중에 뚫린다고 하면 현물 ETF를 보유하신 분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 자체를 가지고 있죠. 이제 거래소에 두냐 마냐는 이제 뭐 이것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금융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 업비트나 이 거래소 관계자들도 많이 협조적으로 이 산업 자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호법도 생겼기 때문에 업비트에서도 이제 충분한 준비 자산을 가지고 어, 소비자들에게 이제 현물로 비상시에 이제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래소에 일부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어쨌든 현물 기준으로 보유한 분들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두운 미래만 보이는 시기에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는 것도 어, 그 좋은 자산을 지켜가는데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되실까 해서 약간 또 오늘도 희망의 로를 돌려보려고 해요.
이제 저는 이제 딱 이런 일이 나왔을 때 증시도 폭락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조롱 섞인 댓글을 어디 커뮤니티에 다셨더라고요. 비트코인 안전자산이라며 근데 뭐 안전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지네?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가격이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안전자산이란 걸 깨달을 텐데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7,30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나 아니면 뭐 금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붙겠죠. 두 자리나 이렇게 더 붙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이렇게 이 증시 폭락이나 비트코인 폭락 사태를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게는 순간적인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제 돈은 많이 있는데 이거를 돈을 어디다 놓을까 어디에 안전하게 보관을 할까 이 문제는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 끝에 어, 그 돈들을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그리고 뭐 원자재 이런 데다 보관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도 봤다시피 물론 이제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적다고 좋아하시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오늘 봤다시피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언제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고 그나마 이건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게 걸려가지고 하락폭을 줄여준 거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런 자산에 둔다고 해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주식 부동산에 한해서는 여기에 있는 돈들이 과연 어, 그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맞으면서 동시에 내 부를 잘 보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생기겠죠.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런 고민을 한 부자들이 대안으로 그동안 금이나 채권을 받겠지만 비트코인이 블랙록에서 이제 ETF를 신청해서 생긴 만큼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 전에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매력이 있다. 부를 미래로 이전하는데 굉장히 안전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면 주식이나 그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겠죠. 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이. 현실적으로 가격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기분은 당연히 안 좋지만 어, 그런 이런 저희가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 오늘 벌어졌다. 부동산 쪽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이미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워렌 버핏이 그 뭐라고 하죠? 운영한다고 해나? 하는 하여튼 그 회사도 어, 지금 주식을 많이 처분해서 현금으로 377조 원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비트코인을 엄청 싸더라도 안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양반이잖아요. 왜 안 사겠냐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돈을 버는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수단이 아니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게 금과 같은 화폐의 속성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로는 어떤 사업 소득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의 철학은
어, 그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투자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영위해서 돈을 벌어 들이는 거죠. 그런 사업 소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로. 그만큼 이제 뭐 이런 기업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달라졌을 수가 있고, 뭔가 시기적으로도 여기가 뭐 고점이라고 느꼈는지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나마 현금으로 뺐다는 거죠. 문제는 이 현금을 계속 현금으로 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철학도 안 맞잖아요.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투자하는 사람인데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자체도 좀 철학과는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이제 본인의 철학 변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어떤 어,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 현금이 아닌 보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주식이었지만 뭔가 이제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겠죠. 아니면 뭐 잠깐 증시가 떨어지는 시점을 피해서 나중에 다시 주식을 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현상이다. 주식이, 왜냐면 여러분 미국 주식 저희도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국장은 좀 약간 그 장난치는 게 있는데, 미국 주식은 그런 게 좀 잘 정비되어 있고, 흔히 말해서 주주 환원율이 높으니까 어, 저희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S&P나 이런 게 보면 이렇게 지수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미래로 저희의 부를 잘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웃기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주식을 평가하는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뭐 PER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뭐 테크 기업이 PER을 20배 정도가 되면 이거는 뭐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면, 미국으로 계속 돈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쏠리기 때문에 이제 PER을 막 40배 줘도 여기나 미래의 성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과열된 거라고 보긴 어렵다. 주가가 아직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금방 이렇게 에, 그, 그 회사를 바라보는 그 주식의 고평가 여부를 이렇게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PER 40배는 아무리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이제 AI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큰다고 해도 과연 그만큼의 정말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런 의문이 들면 그걸 빠르게 감지한 사람들은 돈을 빼겠죠. 여기가 너무 과열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가 돈이 계속 갈 곳이 없다. 그동안에 주식 부동산에 몰렸지만 이게 너무 과열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돈을 빼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에 있어서는 이게 촉발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한해서는 또 어떤 사건이 또, 어, 그 순간적으로는 다, 여러 사람들이 좀 힘들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위험함을 감지한 돈들은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점 찍을 거고, 여기에 앞에 두 자리 정도는 더 생기는 가격을 보일 거다. 언제까지? 원래는 한 5년 정도로 바라봤는데,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빠르면 내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펀더메탈이라고 하는 해시레이트,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저는 이걸 좀 근간으로 보는데,
이건 이제 펀더먼탈 자체는 이상이 없죠. 우리의 비트코인은 좋은 해시레이트, 우상향 해시레이트를 보여주면서 계속 성장할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샘슨 모도 제가 말한 걸 이 사람이 요약해서 말했더라고요. 내년에 100만 달러, 100만 달러 도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이 될 거 아니에요? 김프가 끼면 한 15억이 되겠죠?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을 요약한 건데 주식이나 부동산 여기서 옮겨갈 것 같다. 여기를 보면 아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애플이 이 보유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옮길 수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수많은 트리거가 존재하며 그중 하나라도 가시화되면 비트코인 폭등을 촉발할 수 있다. 제 생각도 이래요. 주식에서 이미 이제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형 그 회사에서 비트코인으로 그 돈을 옮기기 시작하면 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 가지들이 다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이번 최근에 그 회의에서 거의 이제 9월 금리는 인하할 거다. 파월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확실시 되고 있죠. 거의 다 9월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미국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공급될 거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거 해석 자체를 이제 침체가 왔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할 거다. 아니면 침체 전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뭐 불안감을 느끼는 게 많을 수는 있겠지만 침체가 와서 유동성을 공급하든 침체 위기가 와서 유동성을 공급하든 중요한 거는 유동성을 공급하면 화폐를 많이 찍어낸다는 거죠. 화폐를 찍어내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100원이 있는데 100원일 때는 서울 집이 예를 들어서 80원이에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120원을 찍어냈어요. 20원을 더 찍어냈죠. 그러면 그 돈들이 이런 자산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데로. 그러면 이 20원이 자산으로 흘러 들어와서 서울 집값이 100원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MZ 세대에서는 더 이상 자신들이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그 가격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월급으로는 그래서 어, 눈치 안 보고 뭐 빨리 퇴사해버리고 기성세대들에 대한 뭔가 불합리한 어떤 의견 제시에 대해서 곧바로 반박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뭐 그 세대에게 어떤 어, 어, 그, 그 세대로부터 기성세대로부터 뭔가를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떤 세대 간의 이제 상생 개념으로 조금 이 사회 자체가 굴러가야 되는데 완전히 뭔가 단절된 것처럼 이게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사회 문제니까 빼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 미국 자체가 미국 달러를 풀어서 자산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경기 침체가 와도 유동성을 공급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간다니까요. 화폐가 공급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진다는 거는 저희가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죠. 그냥 사람들이 심리적 공포로 인해서 돈을 그냥 미리 뺐던가 아니면 달러를 믿지 못하던가. 지금 그냥 단순히 심리 공포로 빠진 거면 그나마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추겠지만 이 달러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면 비트코인은 더욱 주목을 받겠죠. 미국에서 달러를 풀겠다는데 달러를 푸는 것도 못 믿어서 주식에서 다 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안을 찾겠죠. 그동안에는 금이나 채권이었지만 이게 비트코인으로 올 가능성을 저는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100만 달러 가능성을 저도 높게 높아졌다. 오히려 이 일로 주식의 폭락으로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도달할 가능성 자체가 높아졌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잠깐 또 이제 아까 마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어, 돈이 흘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뭐 미국에도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신한은행 같은 데가 뭐 미국 나사가 일부 이렇게 있는 건물에 투자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 정도 가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PF 사태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금융 시스템에까지 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 뭐라고 하죠? 거기 하여튼 뭐 미래에셋 그런 증권사 같은 데서 뭐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다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일단 틀어 막고는 있는데 막고만 있지 어떤 해결 방법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잠깐 말씀 좀 들어볼게요. 정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한다라면 냉정하게 빨리 구조조정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IMF나 OECD 한은조차도 한은 이창용 총재도 얘기하셨잖아요. 구조조정을 해야지 나라가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방향을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오로지 정부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 영상만 봤는데 그 내용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어, 쏙쏙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PF 문제는 이제 문제가 생겨졌고 이거는 이제 뭐 건설사들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100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집 한 채가 예를 들어서 그냥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 10억에 분양을 하면 100억 주고 산 땅이나 뭐 이렇게 원자재 들어간 비용이나 건설 비용 합쳐서 10억을 하면은 이제 이익을 보겠죠. 이익을 보는데 누가 이제 10억 주고 안 사니까 이걸 분양가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8억이든.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8억으로 하면 건설사가 손해를 보니까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정리한 거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거를 정부에서 제시를 해주고 니네가 분양가를 좀 낮추면 우리가 그 뭐 그 뭐죠? 대출 비율 있잖아요. 그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출 비율을 예를 들어서 60에서 뭐 70%로 상향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대출을 좀 더 받아가지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노력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건설사도 이제 뭐 손해를 안 보겠다. 우리 그러는 거고 정부에서도 그런 해결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끌고만 가는 거죠. 계속 틀어막고.
틀어 막았으니까 언젠간 터지겠죠, 문제를. 문제를 지금 해결은 안 하고 계속 지연만 시키는 거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논리는 뭐냐면, 이건 언젠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해결 안 하고 시간만 끌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도 제가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주식시장을. 왜냐하면 이제 노후 문제도 있고, 너무 부동산이 뭐 과열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이거 자체로 노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산은 10억인데 월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주택연금, 주택연금 같은 제도가 있지만 여기에 묶인 돈이 조금 사회에서 잘 활용돼야 된다. 자본시장 쪽으로. 그리고 이분들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이 돈이 월 현금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나 이런 그 정부 관계자 자체도. 근데 이제 어, 정치인들은 당장에 표가 중요하니까 뭔가 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 화끈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현명하고도 현명하고도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복현 금감원장 말씀도 들어보면 이제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부동산 하나 가지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게 조금 맞지 않다. 그런 거를 이제 자본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시장 뭐 벨롯 같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이 우리 주식시장이 이 우리 주식시장이 더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좀 급격한 팽창에 기대어 국가의 어떤 경제의 어떤 내수 촉발 요인도 거기에 이제 많이 의존한 측면이 있고, 국민들의 재산 형성도 사실은 뭐 아파트를 한 채 사고 거기에 네.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에 기한 자산 축적을 이제 많이 이제 의존을 해왔는데, 네. 지금은 최소한 당분간은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팽창은 저희가 용인할 수도 없고 용인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걸 고려할 때 그럼 과연 뭐 롱텀으로 보면 이제 국민들의 뭐 노후 보장의 문제 내지는 자산 어떤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 내지는 어떤 필수의 문제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 그 현금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노후 부장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시장으로 돼야 되고 부동산 시장 팽창은 저희가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할 여력도 없습니다. 여력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게 생존 문제지 그냥 지금 정책적으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잘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 만큼 주식 시장이 안정화되더라도 비트코인으로의 관심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서도 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예전에 거의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견해도 좀 금리가 이제 예전처럼 저금리로 돼서 뭐 이제 부동산으로 어떤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잖아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떤 그 정책적 상황으로만으로도 부동산 과열을 좀 끌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어, 그렇지만 이게 지금처럼 뭐 전세를 계속 이렇게 부양하고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면 그게 다 집값을 올리는 대로 흘러가니까요. 그런 정책을 좀 수정하거나 이제 개선을 해서 방향 자체를 수정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거시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금리 인상되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주식, 부동산에 어, 뭔가 안전하지 못하다. 물론 이게 투자 자체가 위험을 어, 일부 감수하고 이제 투자한다는 개념이지만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만큼 어떤 그 내 부를 미래로 이동시키는 개념으로서의 주식 부동산의 가치가 정말 합당한가? 주식이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실제로 오늘 주식시장 폭락이라는 결과로 이렇게 이어진 거죠. 일본도 오늘 엄청 많이 15%인가 폭락했다고 하잖아요. 지수 자체가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9월부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시장은 공포에 떨면서 돈을 빼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언젠가는 터질 위험만을 가지고 있지 해결할 의지가 안 보인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있는 돈이 어디론가는 그 보관 장소를 찾아 떠나려고 할 테고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금 채권 뭐 원자재 같은 게 있었지만 여기 하나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올해 초에 ETF 승인으로 여기에 더 관심이 가고 그 블랙록 같은 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년에 꿈에 그리던 100만 달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보유하신 분들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모두 상심이 크실 텐데 이런 거시적 흐름을 봤을 때 저희가 웃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까지 같이 잘 보유해서 또 적정한 시기에는 좀 기분 좋게 매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